자, 그래서 제가 뭐 롱마 도둑질을 찬양하지 말자 이거예요. 한국 소프트웨어 우습지 않습니다. 한국 소프트웨어 얼마나 잘 벌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앞으로 말하는 거 전부 다 엄청난 소프트웨어 덩어리예요. 자, 휴대폰, 삼성 휴대폰. 이 안에 삼성 그 메인 칩 들어있죠. 보통 그걸 AP라고 부르죠.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 시스템 온 칩이에요. 그 안에 무슨 CPU도 들어있고 메모리도 들어있고 뭐 통신 쪽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요만한 거 안에, 조그만 거 안에. 그럼 삼성이 그걸 개발하는 칩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TSMC랑 다른 거예요. TSMC는 자기 칩이 없어. 안 해. 남이 만들어내는 칩만 해. 삼성은 남이 만들어주라는 것 파운드리에서 만들어. 근데 자기 칩도 만들어. 그러니까 퀄컴 같은 입장에서 보면 야, 쟤 우리랑 저기 경쟁 상대인데 가능하면 TSMC에 줘야지. 내가 왜 삼성에 주냐. 그래서 퀄컴이 TSMC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어떻게 보면 그 conflict of interest, 그러니까 이해관계 상충이야. 왜냐면 남의 칩을 남이 만들어달래 설계도대로 찍어주는 사람은 자기 칩은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설계도만 봐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요. 워낙 복잡해서.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게 이해관계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관계 충돌에도 불구하고 결국 퀄컴이나 인텔이 다시 삼성에 오는 건 왜 오냐? 기술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래, 삼성 네가 말이지. 니네 칩 만든다 이거지. 그래서 그 니네가 만든 삼성 브랜드 칩 가지고 우리랑 시장에서 싸운다 이거지. 오케이, 그건 그거고. 주문한 대로 칩 찍어주는 거 너만한 기술 없다. 그건 내가 다 너한테 주문할게.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워낙 기술력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SoC라 그러죠. 시스템 온 칩. 이거 전부 소프트웨어 덩어리예요. 전부 소프트웨어 덩어리입니다. 그 안에 통신 기능 파트가 있어. 그럼 그걸 어떻게 건드릴 거냐? 다른 파트가 어떻게 연결시켜 줄 거냐? 그 소프트웨어 로직 짜는 거예요. 그 로직을 반도체 회로로 구운 거예요. 그 다음에 네이버나 리니지의 온라인 서버요. 저거가 온라인 서버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아마존의 그 웹 서비스,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있죠? AWS라는 거. 그 다음에 구글 서버 있죠? 무시무시하죠? 구글 서버. 페북 서버, 구글의 검색 엔진 서버, 페북의 서버. 전 세계 한 5억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어도 끄떡없는 거. 그 무시무시하죠? 그런 것들 몇 개, 우리가 이름 아는 세계적 기업들 한 10개도 안 돼요. 한 16, 7개 빼고 나면, 그 다음에 몸뚱아리가 네이버나 리니지예요. 굉장히 어려운 서버예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달라붙는데 그거를 서비스를 뻑 안 나고 제공한다. 장난 아닌 기술입니다, 저거. 그 다음에 삼성 반도체 제작 라인의 자동 제어. 이걸 플로우 자동화라 그래요. 플로우라는 건 이제 공장의 그 제작 라인을, 제조 라인을 플로우라고 부릅니다. 공장 자동화에서. 이 반도체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겠어요. 그거를 프로그래밍 해줘야 돼요. 프로그래밍 해줘야 돼요. 거기 만약에 기계가 예를 들어서 기계가 조금이라도 다른 위치에 떨어지면 뻥 나잖아. 그 다음에 그 작은 그 지나면 또 정확한 위치로 딱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살벌한 저것도 리얼타임도 많을 거고 실시간도 많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공장, 뭐 식품 가공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뭐 자동 포장되고 과자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로봇 돌아가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뭐 롯데 무슨 제과 뭐 이런 거 장난인데 아니지만 저런 하이텍에 비하면 저거는 그냥 그저 그런 상식이에요. 대한민국의 저 영역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 이거예요, 나름. 그 다음에 삼성전자, 거대 조선소, 거대 건설사의 물류비 프로젝트 관리 저거 좀 복잡해요. 우리나라 건설사, 우리나라 조선소 납기 잘 맞추는 걸로 유명하죠. 납기를 뭐 그냥 사람이 신경 쓴다고 맞춰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프트웨어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현장 그 작업에 몇 날 며칠 몇 시부터 언제까지 김말동, 홍길동 어떻게 받고 거기에 자재 뭐 준비돼 있어야 되고 자재는 누가 준비하고 그 자재는 지금 창고에 있고 아니면 아니면 주문해야 되고 주문하면 납기가 얼마 걸리는데 작업일 전에 도착하고 말고 이거 보통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다 설계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짠다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조선소 건설사에 납기 맞추고 품질 맞추는 걸로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 요새 주문하는 쓱배송, 편의점 이렇게 그 물류 돌아가는 거, 이것도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저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이거 이동통신 한 2천만 명이야, 고객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뭐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무슨 뭐 2기가바이트를 쓰기로 한 그런 이용 약관이에요. 그럼 제가 데이터 쓰는 거를 2천만 명이 접속하고 있는데 2천만 명이 데이터 쓰는 거를 그 계정 관리 시스템에서 카운팅하고 있는 거예요. 택시 미터 돌아가듯이. 그래서 2기가바이트 넘었네. 그럼 넘기 조금 전에 데이터가 이제 다 찼습니다. 메시지 나가고 넘을 때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거라고. 거의. 저건 실시간 프로그래밍은 아닌데 거의. 2천만 명을. 거대 시스템들이에요, 저런 거. 저런 걸 하는 데라고, 여기가. 그래서 이번에 영국의 그 리아트 에어쇼에서 영국 그 국방차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우리 국방차관 만나고 또 카이 그 임원 만나고 뭐 이런 영국 국방부 사람들이 그러면서 지금 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항공기에 앞으로 한국 쪽하고 좀 같이 좀 뭐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됐다 그래요. 영국에서 욕심나는 건 뭐냐면은 저거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비행 제어 시스템, 핵심 지능, 미션 컴퓨터. 왜냐면 영국이 마지막으로 비행기를 만들었던 게 한 20년 전이에요. 20년도 더 됐지. 유로파이터니까. 유로파이터가 개발은 1990년대 2000년이 되기 전에 끝난 비행기거든요. 90년대 중반쯤 끝났을 거예요. 그럼 20년도 더 됐어요. 그럼 저게 인력이 없다고. 그리고요. 외국은 뭐가 있냐면 저게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 구글도 있고 우버도 있고 뭐 애플도 있고 이런 민수 쪽이 워낙 크니까 거기로 다 가요. 웬만큼만 하면. 그래서 미국에 농담이 있어요. 새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새를 사러 갔어. 새를 사러 갔다고. 그랬더니 요새 앵무새 저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쟤는요 저기 웹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요. 쟤는 저기 그 10만 불입니다. 무슨 새가 웹 프로그래밍이야. 좀 못생긴 새. 이건 얼마예요? 그랬더니 걔는 100만 불인데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걔는 C 프로그래밍 할 줄 알아요. 웹 프로그램은 PHP로 하고 C 프로그램은 PHP보다 좀 어렵거든. 그리고 C는 이제 저런 그 골아픈 거 할 때 써요. 그런 농담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갈 길이 많아, 소프트 엔지니어들이. 그러니까 저런 영역, 저거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굉장히 터프한 영역이에요. 전자 쪽이랑 만나는 영역이에요. 기계랑. 그러니까 저기를 안 온다고. 인력풀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저쪽으로 많이 안 와요. 컴공과 출신들. 근데 우리는 그래도 산업 기반이 워낙 튼튼하니까 저쪽에 그나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가 저 사람들을 안 자르고 잘 길러왔을 거예요. 그 2000년, 2005년, 2006년 최소한 그 무렵부터.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거의 나이 50을 바라본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돼 있을 거라고요. 그게 그 카이라는 집안에 딱 있는 거예요. 혹은 카이랑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협력사에 딱 포진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뭐 몸뚱아리를 엔진을 좀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몸뚱아리 잘 디자인하고 이건 하겠는데 야, 저 복잡한 자동 비행 제어 시스템 저거에다가 미션 컴퓨터에다가 다 붙이는 거 저 어마무시한 작업 한숨 나오네. 저거 한국 애들이랑 좀 손잡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칩이나 하드웨어를 막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한테 이 바닥에서 하던 말이 있어요. 정보통신 쪽에서, 정보기술 쪽에서. 영어로. Damn it, it's all software. 우리말로 하면은 야 바보야, 전부 다 소프트웨어 덩어리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한국이 그럼 소프트웨어 다 잘하냐? 아닙니다. 한국이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랭귀지다, 뭐 PHP다, 뭐 이제 무슨 뭐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요? 프로그래밍 언어 한국에서 못 개발해요. 그러면 그런 프로그래밍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놨어. 그럼 이걸 기계가 알아듣는 0101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기계는 0101만 알아듣거든요. 그 바꾸는 거를 해주는 걸 컴파일러라 그래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정의한다는 얘기는 컴파일러를 개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거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OS, 뭐 iOS OS, 리눅스 OS 이런 OS 운영 체제를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분산 처리 저걸 안 해요. 매우 드물어요. 저 분산 처리하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직장은 네이버나 리니지 같은 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갈 직장이 없어요. 분산 처리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보드가 굉장히 여러 개가 끼워져 있는 대형 시스템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태스크를 맡았을 때, 잡을 맡았을 때 컴퓨터가 보드 A, 보드 B, 보드 C, 보드 D로 잡을 나눠서 주고 그걸 다시 한 보드로 모아서 종합을 해내고 이게 분산 처리거든요. 저거 아마 전 세계에서 분산 처리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데가 아마존일 겁니다. 시스템이 어마무시해요. AWS. 근데 이런 데 왜 없냐? 실력과 머리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한국 산업 환경이 저기에 대한 니즈가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도 선배도 부족해. 그래서 저 분야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저런 파트에 얼마나 깊게 들어가 있나. 꼭 뭐 IT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하냐. 제가 오목교 전자상가라는 재밌는 채널을 권합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아마 이 방산업체, 그러니까 군수업체들하고 관계가 깊은 분이에요. 이 채널 만드시는 분이. 그래서 업체도 많이 방문을 하고요. 어떤 그 무기의 뒤에 깔려 있는 원리를 굉장히 대중적인 언어로 쉽게 설명하더라고요. 백모랑 달라요. 급이. 제가 존경합니다. 가끔 그런 걸 좀 보세요. 자, 이제 더 나가서 미 해군이죠. 미 해군의 그 고등 전술훈련기. 그 원래 보잉이 낙찰됐는데 보잉이 기계 잘못 고등 훈련기를 낙찰됐는데 보잉이 훈련기를 제대로 못 만들어서 지금 버그가 있고 뭐 날개가 이상하게 흔들리고 동체가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해군이 꼭지가 돌아서 고등 전술훈련기, 그러니까 택티칼이라는 걸 이름을 하나 더 내서 다시 제안을 받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록히드 마틴하고 우리 카이가 손을 잡고 우리 한국의 그 항공 우주 산업이 손을 잡고 우리 T-50, FA-50 저건 같은 기계죠. 같은 비행기죠. 원래 록히드 마틴하고 카이가 같이 개발했고 그 소유권이 록마도 한 몇십 프로 갖고 있어요. T-50, FA-50 저건 같은 비행기인데 T-50 훈련기를 무장시키면 FA-50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쪽은 이제 저기서 미사일 쏘는 훈련도 해야겠다. 훈련탄 써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FA-50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미국향으로. 미국 해군향. 해군 그러니까 파일럿 양성소에 필요한 방식으로 또 그렇게 좀 뭔가 기능을 넣어서 또 공군에도 만들어줘야 되고 똑같이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자, 이거 팔 때 어떻게 될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한국 레이더, 한국 소프트웨어 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행 제어, 미션 컴퓨터 같은 소프트웨어를 장악하면 그 비행기를 장악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미 해군과 미 공군에 들어가는 훈련기, 고등훈련기에 소프트웨어가 제가 배팅하라 그러면 한국 거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레이더도 쓰고. 지금 현재는 그 미국이 그 당시에 2002년에 저게 이제 처음 첫 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록히드 마틴이 20년 전에 처음 하늘로 떠오른 비행기예요. 록히드 마틴이 이제 자기들의 소프트웨어, 자기들의 레이더를 썼어요. 이스라엘제 레이더, 그다음에 자기들 소프트웨어를 자기들이 현재는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 해군 공군은 거기에 엄청난 기능을 요구해. A사 레이더 써야 되고 뭐 어쩌고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뭐 돼야 되고. 그러니까 록히드 마틴이 지금 T-50, FA-50에 해놓은 걸 가지고는 감당이 안 돼. 그렇다 록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기존에 자기들 소프트웨어 걷어내고 다시 미국산 A사 레이더에 완전히 새로운 자기들 소프트웨어 설치하든지 아니면 한국 레이더에 한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그런데 이제 미군이 다루는 아주 민감한 무슨 통신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제어나.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그때 넣어야 되냐면 한국한테 그걸 다 소스 코드를 그걸 다 까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소프트웨어라고 쳐요. 그러면 미국에서 필요한 기능을 담은 요거 얘를 블랙박스 처리해요. 안 못 들여다보게 모듈로 만들어.
그래서 이제 API를 입혀요. 그걸 랩핑이라고 부릅니다. API라는 건 밖에서 건드리면 모든 기계는 모든 이런 모듈들은 인풋 아웃풋이에요. 밖에서 뭔가를 그 약속된 방식으로 요구하면 걔가 아웃풋을 내줘요. 그럼 그거 가지고 보내고 처리하면 돼. 그런 식으로 해서 랩핑을 딱 둘러싸서 블랙박스 만들어서 이 안에 박아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소스 코드를 미국에 공개 안 해도 되고 미국 쪽은 이거를 소스 코드를 그 원천을 우리한테 공개 안 해도 돼요. 아마 그런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한국 거 쓰면. 그러면 저는 이제 저는 보면은 이 안으로 갈 거다. 한국 거 쓸 거다. 한국 레이더 한국 거 쓸 거다. 왜 그렇게 보냐? 록히드 마틴 안에 저 FA50 가지고 이렇게 매달릴 실시간 제어 프로그래밍 인력이 없을 거다. 그 실시간 제어 프로그래밍 인력 하는 사람들은 전부 뭐 NGAD 차세대 뭐에가 있고 뭐 다른 거 비싼 거에가 있고 다 그렇지. FA50에 저거 갖고 들러붙을 사람 없을 거다. 저거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이 한 10명, 20명 붙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6개월을 들려붙어야 되는데 저거 그렇게 인력 배정 못한다. 또 이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 중거리라면 200km 나가는 거죠. 이거를 우리 한국 KF-21에 통합하도록 미국이 오케이를 해줬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한국 소프트웨어, 한국 레이더에 한국 비행기에 미국 미사일을 통합하도록 오케이 해줬다고. 저거의 훈련탄이 앞으로 FA-50에 만약에 한국 레이더, 한국 소프트웨어 얹었는데 거기에 그게 통합되면 그것의 훈련탄, 그 미사일들의 훈련탄이 바로 미국 해군 조종사 훈련 양성소, 공군 조종사 훈련 양성소에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KF-21에 통합되도록 해줬기 때문에 FA-50에 통합되기는 더 쉬울 거다. 왜냐하면 FA-50은 롱마가 몇십 프로 지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저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미국이 어떻게 한국 레이더, 한국 비행기, 한국 소프트웨어에 저걸 통합하도록 해줬지? 기적 같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그 리아트 영국에서 열리는 그 군사 에어쇼에서 카이가 지금 저기 FA-50 모델 걸어놓고 KF-21 모델은 당연히 걸어놨고 FA-50 모델 걸어놓고 거기서 여기에 지금 A사 레이더 돌아가고요. 여기서 중거리 200km 가는 공대공 미사일 발사되고요. 따라서 얘가 저기 눈에 안 보이는 이제 공중에 비행기가 뜨면 40km 정도까지가 눈에 보인다 그래요. 날이 맑으면. 근데 200km 레이더 쏘려면 눈에 안 보이는 애를 향해서 쏘는 거 아니에요. 지구는 둥그니까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영역, beyond visual region, range, beyond visual range.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범위, 그 영역에 있는 영역을 공격할 수 있다. BVR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지금 떠들고 있다고요. 지금 그 카이가 그 리아트 군사 에어쇼에서 부스 차려놓고 그 얘기는 뭐냐? FA-50 지금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업그레이드를 누가 하고 있는데 누가 소프트웨어 고치고 있어? 롱마가 하고 있어? 아니에요. 롱마에 저게 박을 인력 없어요. 그럼 그걸 또 롱마가 옆에서 장사를 도와주고 있다고요. 천대 같이 팔기로 했잖아요. 국제시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FA-50의 업그레이드를 한국 버전, 한국 레이더로 소프트웨어로 해가지고 그걸 롱마가 미국에도 팔고 다른 나라에도 파는 걸 옆에서 거들어 주는데 미군 해군에 팔 때, 미국 공군에 팔 때는 여기에 우리가 소스 코드 공개할 수 없는 요 기능 넣어주세요 하면 그거를 이렇게 따로 모듈 만들어서 랩핑 해가지고 건드리면 답 나오게 만든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안에서 심어버리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한국 소프트웨어의 전체 소스 코드를 미국한테 건네줄 필요 없고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한테 건네줄 필요 없고 그런데 시스템은 하나로 돌아가고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군사기술과 군수산업에 그 굉장히 특이한 특징이 있어요. 미국도 이렇게 못해요. 미국이 산업 기반이 많이 망가져서. 파란색은 뭐냐면 이게 뭐 대학에서 학과라고 불리시는 학문 분야예요. 반도체, 전자, 소프트웨어, 원자력, 기계, 화학, 소재, 나노, 제철. 노란색은 뭐냐? 이러한 분야의 노하우를 갖다가 쓰고 있는 산업 분야의 이름이에요. 반도체 산업, 전자 산업, 센서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 철강 산업, 비철 산업
비철이라는 건 철은 아닌데 철 같은 거, 비철금속. 금속은 철이 아닌 금속. 그걸 비철이라 그러죠. 기계산업, 화학산업, 자동차산업. 그 다음에 뭐 무시무시하게 생긴 중장비, 중기산업. 저거 두산에서 많이 만들죠. 그 다음에 가스터빈, 발전기. 저거는 제트 엔진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원리가. 가스터빈은. 그러니까 LNG를 떼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터빈이. 그 다음에 이제 소재, 가공. 저 산업이 우리가 풀세트로 세계 최인류급이란 말이에요. 쭉 보고 있으면 철강, 자동차, 조선, 여기 조선 빠졌네. 중기, 저게 세계 최인류급 아니에요. 밥캣, 세계 최인류의 중기 회사가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아니에요. 밥캣, 미국에. 조선 세계 최인류고. 저기 조선을 빠졌네. 죄송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잠깐 집어넣어 놓고 할게요. 예, 집어넣습니다. 아직 눈에 안 밟히네. 예, 조선 자동차 중기. 칸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산업들이 다 세계 거의 뭐 초인류급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과 기반이 갖춰져 있으니까 그냥 뚝딱뚝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각종 레이더. 저거 다 반도체거든요. 각종 제어 시스템. 전부 전자 반도체죠, 저것도. 로켓 위성, 각종 육해공 드론. 이거 그냥 하룻밤 눈 뜨고 나면 못 튀어나와요. 특히 문재인이가 없어져서 더 그래.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대기권 미사일, 각종 미사일, 그리고 포탄도 요새는 유도폭탄들이잖아요. 155mm에서 쐈는데 뭐 50km 바깥에 사방 1m, 1m 안에 뿅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1m, 1m는 넘고요. 한 3, 4m 될 거예요. 그 5차, 그 뭐 CEP인가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소형 군사용 원자로, 제가 이제 분홍색으로 제가 해놨죠. 분홍색으로 한 까닭은 뭐냐면은 저건 이제 굉장히 미국이랑 상의도 많이 해야 되고 아직 제대로 연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거의 현실화됐다고 보시면 되고 나와 있는 물건도 있고 없는 물건도 있지만 뭐 만드는 거 일도 아닌 그런 물건들이에요. 소형 군사용 원자료, 핵잠수함, 저게 분홍색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에 KF-21 전투기, 그 다음에 FA-50 경정투기, T-50 고등훈련기, 그 다음에 LAH하고 수리온 두 종류의 헬기, 그 다음 수송기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수송기는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파트너도 재수가 좋으면 만날 거예요. 우리한테 딱 맞는 파트너도. 수송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드는 비행기도 이제 패밀리가 된 거죠. 그 다음 또 사람들한테 안 알려졌지만 T1이라고 이쁘장하게 생긴 프로펠러 비행기 있어요. 그거 좀 돈 있으면은 좀 여유다면 그거 이렇게 좀 업글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글쎄 업그레이드 할지 모르겠어요. 다들 바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 잘 만들죠. 잠수함,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 호위함, 미니 이지스 초계함. 이지스라는 건 이제 그 요격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거를 이지스함이라 그러고 레이더가 좋고 우리가 레이더가 워낙 좋다 보니까 초계함까지 이제 이 고급 레이더를 붙였어요. 그 약간 좀 성능이 제한이 되죠. 그 고급 레이더 붙이고 초계함에 있는 요격 시스템이나 레이더는 성능이 좀 제한이 있죠. 돈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니 이지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다음에 시속 110km로 가는 초고속정 상륙함 잘 만듭니다. 그다음에 탱크, 장갑차, 기타 기갑인데 저게 뭐가 핵심이냐면 파워팩입니다. 전 세계에서 엔진과 변속기 엮어가지고 1500마력급으로 만들어내는 두 개의 나라가 있다면 독일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파워팩을 그렇게 국산화한 지 몇 달 안 됩니다. 완전히 국산화 성공했어요.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기술 다 갖고 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업이 미국이 망가져 있잖아요. 유럽, 독일, 영국쯤 되면 기술 다 갖고 있죠. 산업이 망가져 있잖아요. 일본도 뭐 그 기술력 갖고 있죠. 근데 제품 컨셉을 잘 못 잡아요. 그런데다 산업도 일본이 많이 망가져 있다고요. 사실은 일본도 많이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산업 망가져 있다고. 그러니까 저 산업 기반을 딱 갖추고서 저 모든 분야의 무기를 풀세트로 만들어서 저게 요새 드론이나 이런 문제 때 드론과 통신 제어 때문에 저게 융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탱크에 미사일 싣고 다니고 앞으로 그렇게 돼요. 탱크에 드론 끼고 다니고 앞으로 그렇게 돼요. 장갑차에 당연히 드론이나 미사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드론은 싣고 다니고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 지금. 레이더 조그만 거 달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전부. 융합이 되고 있다고 저게.
그래서 이제 마음이 어떤 면에서 무거운 거예요. 야, 이거 한국의 군사기술과 군수산업이 이거 좀 너무 살벌한데? 너무 살벌한데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KF-21이라고 해서 이제 안보 상황이 위중해서 이제 밀덕같이 그 전부터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쪽은. 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살벌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살육과 파괴인데,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 정치 문화와 정신과 가치가 성숙하지 않으면 여기서 거두는 대성공에 의해서 한국인이 멸종당할 겁니다. 또 거꾸로 우리가 정신과 정치 문화가 성숙을 하면 이 살벌한 힘을 장기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인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까 그 박땡땡 같은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남의 나라에 자기가 봉직하던 회사의 노하우를 넘겼다라는 스토리를 만들어서, 저는 그분이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분을 칭송한다고 하면서 그 스토리를 갖고 칭송을 하니 그 칭송한다는 사람들의 관점과 가치관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대한민국에 그런 식의 관점과 가치관이 일반화됐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첨단의 군사기술과 군수산업을 발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 관점과 가치관으로만 일반화되어 있으면 이렇게 군사력이 늘고 군수산업이 늘고 군사기술이 늘면 우리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게 우리한테 어떤 책임과 어떤 요구가 이렇게 닥치게 되는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튼 이런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한 5년쯤, 지금부터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그냥 중국 어깨로 슬슬 밀면서 그냥 한반도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한번 좀 기대해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